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국토부에서 21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뭔지, 제일 넓은 건물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건물 투자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좋을지 이 현황 자료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20년도보다 0.5% 증가했고 연면적은 2.4% 증가했습니다. 이 동수나 연면적의 증가는 2, 3년 전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인허가 완료 후에 준공까지 약 2,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21년도 건물 연면적 증가율이 2.4%인 것과 18년도, 19년도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 2.5%와 유사하다고 국토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이 2.7% 증가했고요. 문교 사회용이 3.7%, 그리고 기타용 3.3% 등이 증가했는데 이 문교 사회용 증가는 생활 SOC 예산이 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있고 기타용이 증가한 이유는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었죠. 그 수요가 이런 통계 자료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건축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인데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1위는 바로 파주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공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뉴스웨이 기사에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기사를 인용해서 좀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약 25만 6천 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건축물 1위로 뽑혔습니다. 축구장 119개 넓이라고 하죠. 2위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약 15만 3천 평 규모고요. 3위가 화성 동탄 물류단지 약 14만 7천 평 규모죠. 그리고 4위에 스타필드 하남이 이름을 올렸네요. 약 13만 9천 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5위가 삼성전자 화성공장 약 13만 8천 평입니다. 보시면 화성에 넓은 건물들이 많죠.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유발시킨 대표적인 일자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다들 아실 텐데요. 1위는 17년 준공된 잠실 롯데월드 타워죠. 555m, 123층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2위는 19년 준공된 부산 해운대 LCT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20년 준공된 여의도 파크원이고요. 보시면 고층 건물은요, 서울시와 부산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최근 10년간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인데요.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은 고층의 건물들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내용 다뤘었죠. 그 중에 이 비욘드 조닝이라고 서울시 용도 지역제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안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면 건물들이 슬림해지면서 간격이 더 여유 있어지고 층수는 좀 자유로워지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계획 아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최종본이 나와봐야 내용을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건축선이나 건폐율 쪽으로 뭔가 규제가 생기는 대신 용적률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 용도지역제 건드리는 게 빌딩 시장에선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한 내용 나오면 한 번 더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건물 동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연면적 증가율이 더 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노후 건축물 비율과 멸실률이 가장 높았던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빌딩 투자 방향성이 좀 보이실 건데요. 전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28.5%로 조사가 됐죠. 이것만 봐도 서울권 빌딩 시장 진입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 보이시죠? 서울 주요 입지 내에서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이나 밸류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 행위가 필요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 신축 같은 행위를 통해서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진 건물들을 주목하시는 게 맞습니다. 노후된 상태 건물 그대로 수익률을 개선시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리모델링이 붐처럼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멸실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주거용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 노후된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멸실시키고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방향은 추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빌딩 시장은 투자의 확고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단순 임대 수익용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데 비해 노후된 건물들에서는 수익률이 절대 맞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을 메꿀 수 있는 행위를 분명히 하셔야 시세 차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 다 절충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주택 부분 명도라든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21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살펴봤습니다. 이런 자료들에서도 투자의 방향성을 위한 힌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